이어서 70의 법칙과 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70의 법칙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소득 수준이 두 배가 되기 위해서 1인당 GDP가 두 배가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는데요. 자, 어떤 국가의 경제 성장률을 우리가 전과 마찬가지로 G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몇 년이 지나면 1인당 GDP가 두 배가 될 것인가? 물론 이제 경제 성장률이 빠르면 소득 수준이 두 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비교적 짧을 것이고, 경제 성장률이 낮다면 G가 작은 값을 갖는다면 이제 소득 수준이 두 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비교적 더 길 거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한번 간단한 계산을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1인당 GDP를 이제 Y0라고 한번 해보고요. S 기간 이후에 1인당 GDP가 이제 YS가 되겠죠. S년 이후에 이제 1인당 GDP를 YS라고 쓸 수 있고, 자, 우리가 앞서 봤던 경제 성장률 1인당 GDP의 증가율이 G라고 했을 때, 자, 이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T 기간 이후에 1인당 GDP 수준은 이제 1 플러스 경제 성장률의 T승 곱하기 최초의 Initial Period의 이제 1인당 GDP를 곱해서 계산한다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T 대신에 S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S 시점에서 1인당 GDP는 이렇게 1 플러스 G의 S의 Y0라고 쓸 수 있고요. 자, 이게 바로 S년 이후에 제로 시점에서 시작해서 S기에 1인당 GDP 수준이 될 것입니다. 자, 만일 S년에 1인당 GDP가 Y0의 두 배가 된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YS는 최초 1인당 GDP의 두 배가 될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식을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S의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1인당 GDP의 증가율 G라고 하는 값이 주어졌을 때 뭐 예를 들면 3% 혹은 뭐 4%, 0.03 또는 0.04의 값이 주어졌을 때, 물론 당연히 이제 Y0의 값은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Y0는 사실 여기서는 중요하진 않아요. 그 G라는 값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1인당 GDP가 지금 Y0, 제로 시점이죠. 지금에서 지금 1인당 GDP의 두 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가가 이제 우리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이제 적절하게 활용하는 건데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YS는 이 시점에 도달했을 때 결국은 어떤 값을 갖게 되냐면 지금 현재 1인당 GDP Y0 혹은 뭐 제로 시점에 1인당 GDP Y0의 두 배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식을 두 개를 합치면 2y0는 1 플러스 g의 s승의 이제 y0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아까 간단하게 얘기했듯이 y0는 사실 우리한테 필요하진 않습니다. 양변에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한 식은 2는 1 플러스 g의 s승과 같고, 이제 여기에 우리가 로그의 성질을 봤었습니다. 양변의 자연 로그를 취하면 로그의 2가 되고요. 자, 이쪽은 여기 있습니다. 로그의 2는 로그의 1 플러스 g의 s승과 같은데, 로그의 성질 중에서 승수를 갖는 어떤 뭐 수의 자연 로그를 취하면 승수가 이렇게 앞으로 내려온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플러스, 여기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간단한 계산이긴 한데요. 자, 우리가 로그의 1 플러스 g의 s승은 뭐와 같냐면 s 곱하기 로그의 1 플러스 g와 같고요. 이제 g가 매우 작은 값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1 플러스 g의 로그 값은 그냥 근사적으로 g와 같으니까 s 곱하기 g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그 2는 근사적으로 0.7 정도 돼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좋은 점이
온라인 강의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점은 이런 걸 직접 해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죠. 0.7에 죄송합니다. 2에 자 2에 자연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0.693 정도 되죠. 그래서 대략 0.7 정도라고 제가 여기 적었습니다. 로그의 2가 바로 0.7이고요. 그 다음에 right hand side 이것을 정리하면 이제 SG가 된다는 걸 확인을 했고, 처음에 우리가 이 문제를 시작을 할 때 1인당 GDP의 증가율 G의 값을 알고 있다면 과연 몇 년 뒤에 1인당 GDP가 그러니까 제로 시점에서 최초 시점에서 1인당 GDP가 정확히 2배가 될까가 우리의 퀘스천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값은 G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 바로 S가 되겠죠. 그래서 S는 0.7 나누기 G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S라고 하는 값은 그러니까 1인당 GDP가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줄어들 것이고 작아질 것이고, 반대로 G의 값이 작다면 경제 성장률이 낮다면 1인당 GDP가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더 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인당 GDP의 증가율이 1%라면, 다시 말해서 G가 0.01이라면 여기에 이제 0.01을 대입하면 됩니다. 0.01이라면 0.7 나누기 0.01은 대략 70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1%인 경우에는 1인당 GDP가 2배가 되기 위해선 7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경제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7%라면 7%라면 0.7 나누기 0.07을 해주면 되니까요. 10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비교적 높다면 7% 정도 된다면 1인당 GDP가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하나 더 제가 해본 것은 1인당 GDP의 증가율이 2%라고 한다면 G의 값이 0.02라면 1인당 GDP가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35년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제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1인당 GDP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1인당 GDP가 2배가 된다고 해서 한 국가의 모든 사람들의 소득이 다 2배가 된다라는 뜻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국민의 소득이 2배가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혹은 뭐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2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 경제 성장률이 몇 %인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실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70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성장률이 1%일 때 소득 수준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제 70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 일종의 이제 룰 오브 덤으로 활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식을 양변에 그러니까 분자와 분모에 왜 70의 법칙이라고 부르냐면요. 70이라는 숫자가 안 나오 여기 하나 나오는데요. 왜 70의 법칙이라고 부르냐면 0.7 G인데 이 식이죠. 다시 썼습니다. 이제 경제 성장률을 이제 퍼센트로 나타내면 그래서 분자와 분모에 각각 100을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70의 법칙을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S는 70 years 나누기 경제 성장률 퍼센트로 얘기했을 때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0의 법칙은 그냥 70년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70의 법칙을 생각하면 70을 그냥 1인당 GDP의 증가율로 나눠서 생각하면 일종의 이제 룰 오브 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룰 오브 덤은 그냥 그냥 뭐랄까요? 룰 오브 덤은 그냥 뭐라고 하죠? 룰 오브 덤? 네. 암산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그냥 한번 해보는 거 뭐 그런 의미죠. 네. 암산과 같이 이게 정확한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대충 계산해 보면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우리말 번역을 알고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7%면 70년 나누기 7 해서 10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제 성장률이 1%면 70년 나누기 1%에서 70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실제로 1960년부터 2019년까지 이제 이런 파란색 선과 같은 실선과 같은 패턴을 이렇게 보였죠. 2020년 데이터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에 어떤 그래프를 추가를 했냐면, 실제로 한국의 GDP가 1인당 GDP가 1960년부터 2019년 사이에 대략 한 60년 동안 평균 5.98%로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게 지난 60년간 한국의 1인당 GDP의 평균 증가율 혹은 뭐 연평균 예, annual average 연평균 성장률이고요. 대략 6%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략 6% 정도 돼요. 5.98%. 만약에 1960년에 한국의 1인당 GDP가 932달러였단 말이에요. 이제 932달러에서 출발을 해서 그러니까 매년 5.98%씩 성장했다면, 뭐 실제로 5.98%보다 더 많이 성장했던 시기도 있고, 최근에는 5.98% 근처에 가지도 못하죠. 예, 뭐 2000년 이후에는 경제 성장률이 이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근처에 가지도 못하는데, 여하튼 어떤 시기에는 5.98%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던 기간도 있고, 어떤 기간에는 5.98%보다 더 느리게 성장했던 기간도 있습니다만, 대략 평균을 계산해 보면 6%란 뜻이고요. 만약에 1960년 932달러에서 시작을 해서 대략 5.98%로 성장했었더라면 한국의 1인당 GDP는 어떠했을까? 그 그림이 바로 붉은색 점선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점에서 출발하고요. 932달러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이런 패스를 이런 경로를 이렇게 보이겠죠. 물론 이제 2019년에 1인당 GDP는 이제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 2000 실제로 연평균 1인당 GDP의 증가율을 계산을 할 때 사실 딱 나중에 이제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딱 두 가지 값을 써요. 어떤 값을 쓰냐면 2019년에 1인당 GDP 요 값하고 처음 시점 1960년에 이제 1인당 GDP 요 두 값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T 시점의 1인당 GDP를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1 플러스 G의 T의 Y0. 그 처음 시점, 이게 1960년이고요. 그 다음에 2019년이 YT가 돼요. 그래서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증가를 했다라고 전제를 하면 우리가 이 G의 값을 찾아낼 수 있겠죠. T 알고 있고 대략 60년, Y0 알고 있습니다. 932달러. 그 다음에 2019년에 1인당 GDP 대략 알고 있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값을 핀다운 할 수 있냐면 G의 값을 핀다운 할 수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찾아낸 것이 바로 5.98%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어떤 기간에 5.98%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뭐 대체로 그림이 그렇게 썩 나이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가 실제로 그린 그래프지만 우리가 비교하기에는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요 기간에는 5.98%보다 빠르게 성장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 기간에서는 5.98%보다 성장률이 낮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다음에 로그로 변환한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그 그림에서는 그 차이를 우리가 비교적 분명하게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렸듯이 로그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시계열 자료, 거시경제 변수들은 보통 이제 시간에 대한 시간이 변화할 때 어떤 값을 갖는지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거시경제 변수들은 대체로 시계열 변수들이 많습니다. 시계열 변수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 보셨던 이런 이제 GDP가 시간에 따라서 이게 가로축의 변수가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따른 변화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변수들을 시계열 변수, 시계열 자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영어로 타임 시리즈라고 부르고요. 맞죠? 타임 시리즈. 타임 시리즈 변수, 뭐 시계열 자료, 시계열 변수라고 부릅니다.
대체로 거시경제학에서는 그 로그를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로그를 활용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왜 로그를 취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잠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1인당 GDP와 같은 변수들을 위의 그림처럼 표현하기도 하지만 로그 스케일로 변환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1인당 GDP 자료를 사용을 해서 로그로 한번 변환해 보겠습니다. 1960년 932달러 실제 데이터입니다. 실제 데이터예요. 여기에 이제 로그를 취하면 932달러의 로그를 취하면 한 6.837 정도의 값을 갖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보시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932달러의 자연 로그를 취하면 네, 죄송합니다. 왜 마이너스가 32달러의 로그를 취하면 대략 6.837 정도 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 1인당 GDP인 28,606달러의 자연 로그를 취하면 10.261 정도 값을 갖는다는 걸 이제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제가 실제 한국의 1인당 GDP의 자연 로그를 취한 것이 이제 오른쪽 값이에요. 지금 앞에 그래프에서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셨던 거고요. 물론 이제 파란색 돌아가 보면 파란색 실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 로그를 취했을 때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겠죠.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바로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아요. 그래서 왼쪽은 자연 로그를 취하지 않은 실제 세로축의 값이 바로 달러 값을 갖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가 932달러, 이쪽 값이 대략 28,000달러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 로그를 취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대충 그림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출발점은 대략 뭐 한 7 정도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7. 그 다음에 2019년은 대략 10보다 조금 더 큰 값을 갖는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반듯한 직선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대체로 좀 반듯한 직선인데, 자, 이후부터는 조금 이렇게 좀 더 완만해지죠. 이렇게 거의 반듯하게 가다가, 물론 이렇게 변화는 있습니다만 거의 반듯하게 가다가 조금 기울기가 더 완만해지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직선의 어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져 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선의 트렌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의 사실 트렌드를 따라서 이렇게 살짝 변화해 간다는 느낌을 좀 가져보시면 좋아요.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거시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 보이는 어떤 직선이 있습니다. 저는 보여요. 직선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직선이 대략 2000년을 전후로 해서 보다 완만해지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이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생각해 볼 텐데요. 어떤 예냐면 제가 그 1인당 GDP가 매년 5%씩 일정하게 성장하는 그런 이그젬플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고 실제 데이터에 우리 이제 한국 데이터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간단한 이그젬플을 준비를 했는데, 이건 그냥 이그젬플입니다. 스프링필드의 1인당 GDP가 2010년에 100달러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매년 5%씩 증가를 한 거예요. 1인당 GDP가 매년 5%씩.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한국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매년 5%씩 증가했었으면 이런 그
불규칙적인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그런 가정을 한번 도입해 보겠다는 거예요. 매년 5%씩 증가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이제 1인당 GDP의 로그 값을 취하면, 로그를 취하면 그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100달러였고요. 이제 5% 증가했으니까 105달러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컬럼 B는 이 두 값의 차이를 제가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105달러에서 100달러를 빼면 5달러가 되고요. 그다음에 다시 컬럼 A를 보시면 105달러에서 5% 증가하면 110.25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럼 B에서는 이 110.25의 값과 105의 값의 차이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5%씩 쭉 증가해 간다고 하면 증가분은 점점 커지겠죠. 왜냐하면 100달러에서 5% 증가하면 5달러 증가하는 거지만 예컨대 140달러에서 5% 증가한다고 하면 7달러가 증가하는 거니까요. 당연히 증가율이 5%라고 하면 증가분은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를 여기서 이제 여러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컬럼 C를 보시면 컬럼 C에서는 제가 어떤 계산을 했냐면 100달러의 자연 로그를 취하고 그 다음에 105달러의 자연 로그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컬럼 A의 자연 로그를 취한 것이고요. 여러분 뭐 직접 제가 계산해 보지는 않겠습니다. 뭐 뻔한 계산이니까요. 그래서 100달러, 105달러의 자연 로그 값이 각각 4.605, 그 다음에 4.654. 정확한 값은 아니고요. 대략 이런 값을 갖는다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떤 계산을 했냐면 자연 로그를 취한 이 값을 가지고 이제 컬럼 C를 가지고 그 연간 변화분을 계산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로그의 1인당 GDP가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얼마나 변했는가. 다시 말하면 컬럼 B에서 했던 계산을 컬럼 C에서 동일하게 한 것입니다. 4.605에서 4.654로 늘어났잖아요. 그 차이를 계산해 보면 대략 0.049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다시 4.654에서 4.703으로 증가했는데 얼마만큼 증가했는가 이 차이를 계산한 겁니다. 컬럼 D는 C의 차이를 계산한 거예요. 이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차분값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차분한 거예요. 차분. 시간에 대한 타임 디퍼런스를 제가 한번 계산해 본 것입니다. 이 값을 계산해 보면 또 0.49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또 계산해 보면 0.49. 쭉 계산해 보면 똑같은 값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하나의 클루가 뭐냐면 일정한 증가율로 증가하는 변수에 그게 바로 1인당 GDP죠. 일정한 증가율 5%로 증가하는 변수에 자연 로그를 취해요. 그게 바로 컬럼 C입니다. 자연 로그를 취한 다음에 이게 바로 일정한 증가율로 증가하는 변수죠. 율로 증가하는 변수에 자연 로그를 취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차분을 해보면 그러니까 2011년 값에서 자연 로그를 취한 값을 기준으로 2011년 값에서 2010년 값을 빼보면 그리고 2012년 값에서 2011년 값을 빼보면 그러니까 차분을 해보면 차분 값이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값이 대략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만 근사적으로 뭐와 같냐면 바로 증가율 5%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은 결과는 일정한 증가율로 증가하는 변수 그게 5%였는데요. 거기에 자연 로그를 취한 다음에 차분을 했을 때 우리가 얻는 결과가 바로 그 일정한 증가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 결과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제가 여기 정리해 놨고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지 나오는지 또 설명을 할게요. 자, 이 16페이지로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자, 매년 어, 매년 5%로 증가하는 경우에 로그를 취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건 이제 5.98%이긴 한데요.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그림이 되냐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쪽이 시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의 값이 로그 GDP가 되는데, 자, 아까 제가 차분값이라고 했었어요. 차분값이 뭐냐면 그러니까 한 시간 2010년에서 2011년이니까요. 시간 한 단위가 타임의 원 유닛이 시간의 한 단위가 바로 1이란 말이에요. 1. 타임의 원 유닛은 1이었었어요. 우리 이그젬플에서 항상 그런 건 아니죠. 타임의 유닛은 여러분 뭐 정의하기 나름인데 저는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타임의 한 원 유닛을 1년 1로 설정을 했고요. 이건 마치 꼭 우리가 기울기를 계산할 때 델타 x분의 델타 y의 델타 x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울기를 델타 y 나누기 델타 x, 다시 말하면 세로축의 변수 증가분을 가로축의 변수의 증가분으로 나눠주면 그게 이제 기울기의 정의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의 델타 x가 바로 1이란 뜻입니다. 가로축의 변수가 시간이고 시간에 따라서 지금 한 유닛 변한 거예요. 그럴 때 세로축의 변수가 얼마만큼 변하는가 봤더니 0.049 변한다는 거잖아요. 대략 5%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변수에 일정한 증가율로 증가하는 변수의 자연로그를 취한 다음에 차분을 했다는 얘기는 바로 기울기를 계산을 했다는 얘기예요. 타임의 한 유닛이 1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제가 뭐 대단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의 차분값은 결국 그러니까 일정한 증가율로 증가하는 변수의 로그를 취한 다음 차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차분값이 결국 뭐와 같다는 거예요. 이 차분값이 바로 델타 y에 해당하는 거고 타임의 원 유닛은 항상 1이니까 이게 델타 x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분값이 바로 기울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정확히 지금 16쪽 슬라이드가 스프링필드의 로그의 1인당 GDP 값은 사실 아니긴 한데요. 매년 5.98%로 성장했다면 뭐 다르진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산한 것이 바로 이 기울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계산을 하든 일정한 증가율로 증가하는 변수의 로그를 취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반듯한 직선이 될 거라는 것이고요. 기울기가 바로 대략 여기서는 이제 5.98%니까 5.98%가 되겠죠. 이런 결과를 사실 우리가 스프링필드 이그젬플에서 얻은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한번 보시죠. 일정한 증가율로 증가하는 변수의 자연로그를 취한 다음 시간에 대해서 차분을 하면 그것이 근사적으로 증가율과 같다라고 하는 결과잖아요. 여기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yt는 우리가 얻은 식이 이런 거죠. 여기서 출발해 볼까요? yt 플러스 1은 1 플러스 g의 yt와 같다. 그러니까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증가율이 g라고 한다면 그리고 yt의 값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yt 플러스 1은 1 플러스 g를 yt에 곱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과 2020년 사이의 관계를 표현해 보면 2020년의 1인당 GDP는 1 플러스 증가율의 2019년의 1인당 GDP 곱해서 구할 수 있겠죠. 이제 여기에 양변의 자연록을 한번 취해보죠. 자, 이렇게 자연록을 취하고요. 자연록을 취해요. 자, 그러면 1 플러스 g와 이 전체의 자연록을 취해야 됩니다. y의 2019는 곱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로그의 성질에 의하면 x 곱하기 y의 자연로그를 취하면 로그의 x 플러스 로그의 y가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적어보죠.
자, 이것은 이제 둘 다 x와 y가 양수일 때 가능한 얘기예요. 음수일 때는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혹은 0이어도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로그 안에는 0 혹은 0보다 작은 값이 들어갈 수 없어요.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써볼 수 있겠죠. 로그의 1 플러스 g 플러스 로그의 y 2019. 그 다음에 g가 굉장히 작은 값이라고 한다면 근사적으로 g와 같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보면 2020년의 자연로그 값, 2020년 1인당 GDP의 자연로그 값에서 2019년 1인당 GDP의 자연로그 값을 뺀 것이 바로 1인당 GDP의 증가율과 근사적으로 같다.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게 써야겠죠. 근사적으로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했던 작업이 뭐냐면 2019년과 2020년에 1인당 GDP의 각각 로그 값을 취했습니다. 로그로 변환한 다음에 로그를 취해서 로그 값을 구한 거죠. 그런 다음에 두 값을 뺀 거예요. 차분한 것이죠. 인접한 그 기간에 대해서 차분을 해야 돼요. 차분을 한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로그 디퍼런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로그 차분한 거예요. 로그를 취해서 인접한 기간에 대해 그 값을 빼준 거죠. 로그 디퍼런스를 했을 때 우리가 얻은 결과가 바로 뭐냐면 근사적으로 증가율, 1인당 GDP의 증가율과 같다는 결과를 얻은 거예요.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로그 변환, 로그 디퍼런스와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증가율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크리티컬한 가정은 아니지만 이제 이러한 가정과 실제 데이터에서는 1960년부터 2019년까지 1인당 GDP의 증가율이 일정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 차이를 또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스프링필드 이그젬플에서 한국의 이그젬플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년 5.98%로 성장하는 사실 한국 데이터죠. 가상적인 경우를 생각해 볼 텐데, 자, 1인당 GDP의 로그 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한국 데이터는 평균적으로 5.98% 성장한 것이지 실제로 매년 5.98% 성장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상적인 경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960년에 1인당 GDP는 932달러 동일하지만요. 이제 매년 5.98%로 증가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 경로는 다르겠죠. 1960년에 1인당 GDP가 932달러로 동일하지만 1961년부터는 1인당 GDP가 매년 5.98%로 성장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발점은 동일해요. 932달러. 여기에 5.98%로 성장했으니까 988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61년도에 1인당 GDP는 988달러가 아니에요. 한번 보시죠. 968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5.98%만큼 성장하지 않았던 것이죠. 실제로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상적으로 5.98%로 성장한다고 가정했으니까. 그래서 이 값은 1960년 1인당 GDP만 동일하고 5.98%로 제가 쭉 계산한 거예요. 계산식은 이퀘이션은 이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5.98%라고 하는 값은 사실 뭐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고 또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어쨌든 간에 5.98%로 성장을 하면 2019년에 28,606달러가 돼요. 28606이란 값은 실제 데이터와 같습니다. 28606. 그러니까 시작점과 이제 끝점이 동일한 거죠. 그렇게 사실 계산했기 때문에 그래요. 증가율을. 그래서 마지막 시점 2019년에 터미널 포인트의 2019년의 1인당 GDP도 사실상 동일합니다. 여하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그젬플은 매년 1인당 GDP의 증가율이 5.98%로 일정한 경우예요. 자, 이제 932달러의 자연로그를 취했고 988달러의 자연로그를 취했고 1인당 GDP의 자연로그를 취한 값이 바로 이제 오른쪽 값과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걸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잠깐 보셨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5.98%로 일정하게 증가하는 변수 1인당 GDP가 되겠죠. 여기에 자연로그를 취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반듯한 직선이 됩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5.98%가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한 약 5.98이고요. 0.0598이고 실제로는 약 한 0.58 정도 될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 로그를 취해서 사실 1 플러스 g에 자연 로그를 취하면 근사적으로 g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사적으로. 정확히 g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0.0598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연 로그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럼 근사적으로 0.0598이 된다는 거지 이 값이 정확히 0.0598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계산해 볼까요? 1.0598의 자연 로그 값은 보시죠. 1.0598의 자연 로그 값은 0.0598이 아닙니다. 보시면 대충 0.0581 정도의 값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제가 말씀드렸듯이 0.058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근사적으로 정확히 같진 않습니다. 여하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사적으로 자연 로그를 취한 다음에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1인당 GDP는 이렇게 반듯하게 정말 선형으로 로그 GDP는 선형으로 증가해 가고요. 그 선형으로 증가해 가는 로그 GDP의 기울기를 계산해 보면 그것이 바로 증가율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를 취해서 그림을 그리면 단 여기서 일정한 증가율로 증가하는 변수에 그 말이 여기 있습니다. 일정한 증가율로 증가하는 변수의 로그를 취해서 그림을 그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바로 반듯한 직선의 형태가 되고요. 기울기가 근사적으로 증가율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자, 이제 실제 GDP와 우리가 지금 가상적으로 매년 5.98%로 성장하는 가상적인 경우를 같이 그림으로 그려보면 검은색 직선이 실제 한국의 1인당 GDP의 로그 값이고요. 자, 이게 바로 실제 1인당 GDP의 로그입니다. 그래서 로그의 actual GDP고요. 그 다음에 이 하늘색 점선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960년에 932달러에서 매년 5.98%로 증가하는 가상적인 경우에 GDP를 계산을 했고 거기에 로그를 취한 거 바로 앞 그림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점선으로 표현을 해서 이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사실 앞서 우리가 봤던 그림과 그림보다 훨씬 더 유용하다는 걸 훨씬 더 인포머티브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랑 비교하시면 되냐면 자, 이 그림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다는 거죠. 네. 슬라이드 9페이지에 실제 GDP와 5.98%로 증가했을 때 가상적인 GDP 이 그림을 비교하는 것보다 사실 어떤 그림을 비교하는 것이 더 인포머티브 하냐면요. 이 그림을 비교하는 것이 사실상 인포머티브합니다. 앞의 그림과 6페이지의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는 로그를 취했는가 취하지 않았는가 차이밖에 없어요. 하지만 훨씬 더 인포머티브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선의 기울기는 대략 5.98%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보다 더 큰 값을 더 기울기가 가파르다면 그 기간에는 한국의 1인당 GDP는 5.98%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울기보다 더 완만한 기간에서는 1인당 GDP의 증가율이 5.98%보다 작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기간은 실제로 기울기가 5.98%보다 더 큽니다. 기울기가 더 파란색 점선보다 기울기가 더 가파르잖아요. 그래서 70년부터 1990년 거의 2000년까지는
1인당 GDP의 증가율이 대체적으로 5.98%보다 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갔으면 참 좋았겠죠, 그렇죠? 그럼 제 생각에 지금쯤 한국의 1인당 GDP가 한 6만 달러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런데 2000년 전후로 해서 경제 위기 이후에 이제 기울기가 완만해졌어요. 이 기울기는 5.98%보다 작다는 걸 이렇게 쉽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의 경제 위기 이후에 다시 기울기가 완만해졌죠. 이 기울기는 그 전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의 기울기보다 더 완만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의 1인당 GDP는 대체적으로 5.98%보다 높았다가 이 기간에 이렇게 높았다가 대체적으로 다시 이렇게 완만해지는 패턴을 보여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5.98%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장률 계산하는 문제는 영상이 좀 길어져서 이어지는 동영상 클립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